이번 시간에도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살면서 영가를 접했던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더러 산이나 바다를 가면 안 좋다는 얘기를 했던 게 문득 떠올라서 두 가지 얘기를 들고 왔는데, 하나는 산에서 겪은 일, 또 하나는 바다에서 겪은 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갈게요. 그때가 아마 한 13년 전?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이 꽤나 튼실한 중소기업체였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캄캄해진 거죠. 다달이 들어가는 대출이자가 얼만데 장난 아닌데. 그래서 전 그때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에 속된 말로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 노가다의 일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청소일도 했다가 건설 현장에 막 무거운 짐도 날랐다가, 또 어떤 날에는 도로가에서 신호수도 했다가, 정해진 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별 기술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잡부 일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한날은 제가 용역사무소에서 제가 조선소에 배치를 받게 돼요. 일주일간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조선소가 지금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바닷가 가까운 현장에서 그라인더 일도 하고 자재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런 잡부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때가 늦가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현장이 야외였고 바로 옆에 바닷가가 바로 있다 보니까 바닷가 바람이 똥바람이 좀 많이 붑니까, 거세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 부는 게. 그래서 작업하다 보니까 몸이 떨리면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던 첫날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는데, 옷을 예상을 못하고 얇게 입고 간 탓에, 그리고 특이했던 건 점심시간 때 제가 일했던 바닷가 현장 근처에서 직원들이 낚시하던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건데, 그곳의 수심이 정말 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막 월척을 잡아대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씨알 굵은 어마어마한 놈들이 잡히더군요. 그때는 낚시를 하는 직원들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같이 일하는 하청팀에서 물량이 밀렸다고 저에게 9시까지 잔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돈을 더 쳐준다면서. 전 그때 저녁에 친구랑 술 약속을 이미 잡아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정하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 하청팀과 뭐 하루 이틀 얼굴을 볼 것도 아니고 이제 며칠 더 얼굴을 계속 볼 거니까 거절하기도 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잔업을 하기로 했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막 그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작업하다가 그때가 한 8시가 되었을까요? 해가 져서 이미 주변이 어둑어둑해졌고 간단하게 참 먹고 작업을 이어가려는데 바닷가 쪽에서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였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사람 얼굴만한 사이즈의 그 까만 공 같은 게 둥둥 떠 있는데, 그 공에 사람 눈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얼핏 사람 얼굴 같기도 했어요. 그 눈 같은 게 보면은 어두운 산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동물 눈처럼 이렇게 환하게 보였는데, 라이트를 킨 것 마냥 그 눈빛이 마치 저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잖아요. 주변이 어두우니까 그런 모습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졌는데 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때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물고기가 내는 그 첨벙 소리가 아니고 사이즈가 좀 큰 사람이나 고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떤 물체가 내는 사운드였거든요. 그쪽으로 순간 눈을 돌려봤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시커먼 바닷물에 얼핏 시커먼 사람 같은 게 상반신이 수심으로 올라와서 잠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니 수심이 깊은 바닷가에 위험할 건데 저게 사람이면 근데 얼핏 실루엣이 스킨스쿠버 복장을 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애기 크기만한 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해파리에 쏘이면 바로 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일 리는 없을 텐데 설마 잘못 봤겠지? 그러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큰 소리가 나요. 첨벙 하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서 그쪽을 봤는데 이번에도 그 시커먼 사람 같은 형체가 머리와 상반신을 물 밖으로 수직으로 내밀다가 배영 자세로 수영해 가는 게 보였어요. 제 눈에 한 10초 정도 그 모습이 보였던 것 같네요. 저게 사람인가? 뭐지 저거?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현장 조명에 잠시 비춰진 그 존재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냥 알몸인 사람 같았는데 온통 피부색이 까매요. 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온통 시커매요. 머리카락은 엄청 길고 막 물에 젖어서 축 늘어져 있고 눈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 마치 김태원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존재가 수면 위로 배영 자세로 수영을 하면서 어떤 사람 같은 존재를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헤엄쳐서 가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우와 저게 뭐야 그러면서 막 눈을 비비고 보는데 그 존재들은 물속으로 풍덩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헛걸 보기엔 너무나 뚜렷하고 내가 뭘 본 걸까. 순간 막 머리털이 막 쭈뼛쓰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는데 그때 현장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모습을 주변에 아마 다른 작업자분도 보신 모양이에요. 막 삑삑하는 호각 소리가 나면서 주변이 막 요란해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저 멀리서 경비병 여러 명과 현장 사람들이 하던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막 우르르 3355 바닷가로 막 뛰어가는 게 보였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쪽 바닷가 쪽을 보니까 한 사람이 바닷가 물속에 구명 튜브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명 튜브에 달린 끈을 한 세 사람들이 영차 하면서 막 육지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순간 아까 봤던 시커먼 존재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나서 상반신을 드러내더니 구명 튜브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뒤에서 슬슬 두 손으로 끌어안고는 재빠르게 한 바퀴 휙 회전하면서 구명 튜브에 매달린 사람과 함께 물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명의 장정들이 구명 튜브에 달린 끈을 그렇게 잡아당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닷가로 달려오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어쩌면 저 사람은 살 수도 있을 텐데 타이밍 때문에 간발의 차로 물에 빠진 거죠.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낯을 넣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서 어이 하시 라고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여러 명의 장정들이 제 주변에 막 달려들어서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눈앞에 별이 보이다가 저는 기절을 했고 그 순간 그 이후 잠시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제가 일하던 작업 현장에 넷자로 제가 뻗어 있었어요. 눈 떠보니까 작업 조장이 저를 막 흔들고 있었고 어이 하시 괜찮아? 정신이 들어? 제 뺨을 막 때리면서 톡톡 때리면서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제가 조장님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네. 어쨌건 천만다행이네. 그러시길래 영문도 모르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장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어딘가에 막 홀리는 것 마냥 좀비처럼 바닷가 쪽을 막 걸어가더랍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수심 깊은 바닷물 속에 풍덩하겠더래요. 그래서 다급하게 저를 조장님이 막 불렀는데 저는 대답도 않고 계속 걸어가더랍니다. 그때 차 큰일 나겠다 싶어서 조장님이 막 뛰어들어서 저를 붙잡았는데 그때 제가 어디에서 큰 그런 힘이 난 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나 힘이 세든지 저를 붙잡은 조장님이 저를 따라 이끌려갔대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저를 도저히 못 붙들겠더래요. 그러다가 둘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달려들어서 겨우겨우 저를 제압했던 거죠. 하마터면 제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보는 건 뭐고 그 타이밍에 내가 어째서 물에 걸어가고 있었는지 막 혼란스러웠는데 전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늘어진 채로 멍한 상태로 앉아가지고 한동안 그곳 현장에 그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 난리도 아니었죠. 그곳 분위기가 줄초상난 분위기였죠. 곧 이어서 신고를 받고 온 해양구조보트하고 잠수복을 한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때 이상했던 점이 잠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머뭇거리는 장면을 봤는데 전 잘 모르니까 그분들 사정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제가 정신을 일단 차리고 그곳으로 걸어갔죠. 아까 바닷가에서 저쪽에 손을 가리키면서 저 지점에서 사람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빠져서 안 나오더라. 혹시 신고됐냐고 이제 구조대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미 신고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일은 중단되고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조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녁에 약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조장이 술 한잔 사겠다고 그래서 퇴근하고 근처에 막창집에 들렀어요. 조장하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현장 직원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를 위해서랍니다. 이별주를 마시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팀들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배정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곳으로 내일부터 그곳 현장을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하청팀 팀장님께서 일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야 또 내일 일용직 사무실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분들이 고마웠죠. 며칠밖에 못 봤는데 저를 또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 줬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면서 그곳 직원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나누다가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바닷가에서 봤던 그 시커먼 존재는요 팀장 말로는 제 작년에 그 근처 현장에서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은 모 회사원이란 거예요. 여성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수살기를 제가 봤던 거죠. 근데 이 수살기가 그곳 현장 사람들을 하도 막 홀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곳 업체에서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혼을 달래고 천도하는 넛거지란 굿을 하는 걸 팀장이 봤는데 그날 무당이 바닷가에서 넛거지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무당 허리춤에 그 매단 줄을 뒤에서 장정들이 막 3명이서 막 잡아당기고 있었다는데 그때 무당이 갑자기 작년에 낚시하다 죽은 모 회사원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바닷속으로 이끌려가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바닷물 속에 누가 이끌어 당겼는지 자기 눈엔 안 보였다는데 그냥 무당이 혼자 바닷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 무당 몸에 매달린 끈을 잡아당기고 있는 장정들도 그 무당의 힘에 이끌려서 바닷가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무당 몸에 매달린 끈을
잡은 장정들은 그 끈을 하나둘 놓게 되고 그 힘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무당은 물에 빨려 들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굿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여러 명 달려들어서 도와줘서 망정이지 무당이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결국 넛거지 굿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물에 빠져 죽은 회사원이 엄청난 악귀가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제가 봤던 그 수살기의 모습을 같이 술 마시던 직원에게 얘기를 해줬더니 다들 제 얘기를 믿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수살귀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던 장면들은 제가 본 장면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의 얘기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말고 좀비처럼 벌떡 일어서서 물 쪽으로 저벅저벅 지 혼자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혼자 막 허우적대고 막 어프어프하고 막 발버둥 치다가 자살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근데 작업 현장에서 하도 이런 일을 목격을 하니까 직원들이 수살귀라는 존재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결국 제 눈에만 그 수살귀가 보였던 거예요. 조장이 그날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하시, 아마 작업 현장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하시처럼 수살귀가 눈에 보였을 것 같은데, 하시는 앞으로 물 근처나 산 근처로 가면 안 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 산 근처에서 겪은 악몽 같은 일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막 확 돋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이어서 갈게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친척 집을 가서 경험한 일인데요. 이모 댁이 청량에 있었거든요. 거기 저랑 1살 터울인 이종 사촌형이 있는데 방학 때 가끔 만나고 그래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날도 방학을 맞아서 작은 이모 댁에 놀러 갔었죠. 그래서 사촌형을 만나서 청량에 보면은 이 로터리가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그 놀 곳이 있는데 뭐 오락실이라든가 아무튼 그 근방에서 놀았는데, 사촌형이 좀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거든요. 폐가나 흉가 체험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반대로 또 저는 겁이 많아서 또 그런 걸 싫어했죠. 그날도 사촌형이 흉가로 같이 놀러 가자고 하도 졸라가지고 안 가. 넌 쫄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옥신각신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촌형이 딜을 하더군요. 오늘 흉가 가면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면서. 또 거기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 뭐 나중에 뭐 소개는 개뿔 지 것도 없는데 다 뻥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촌형을 따라서 그때가 아마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자기가 받은 곳이 있다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버스를 타고 한참 가요. 그리고 어느 지점 그 지역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까 주변에 산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이리 먼 곳까지 왔냐. 지금 8시가 넘었는데 버스 끊기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사촌형이 바지를 쓱 걷더니 발목 양말에 꽂혀진 10,000원짜리를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택시비 여기 있지. 그때는 돈을 그렇게 꼬불쳐 놓는 게 좀 냄새 나긴 하지만 유행이었어요. 그러고 일단 형을 따라갔죠. 도로 옆에 조그만 오솔길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동안 주변에 나무밖에 안 보였어요. 그 숲길을 따라 한 체감상 20분? 그렇게 갔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길 양갈래로 오른쪽으로는 집이 7채가 나란히 이렇게 보이고 왼쪽으로는 논과 밭이 보이는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맨 골짜기에 있는 집이 오늘 체험할 곳이래요.
그래서 형에게 여기 한번 서칭해 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형이 이 마을에 예전에 잠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 집이 오래전부터 폐가였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진 못했대요. 그러니까 형도 처음 들어가 본다는 얘기죠. 그러냐 하고 이제 뒤따라갔죠.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 불이 켜진 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 집들이 왜 불이 켜진 집이 없냐고. 그러니까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 짓고 뭐 새벽에 일찍 깨니까 다들 초저녁에 잠든다고. 하긴 그때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니까 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폐가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집은 다 1층인데 그 집만 유일하게 2층 집이었거든요. 그 집으로 가까이 다가서니까 그 터의 기운에 눌려져서 그때부터 온몸에 한기가 막 감도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더욱더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은 온통 깨트려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적 벽돌로 이루어진 2층 집이었는데 곳곳에 금이 막 가있고 주변에 심어진 나무들은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귀곡산장 같았습니다. 을씨년스러웠죠. 저는 그 건물을 덫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이 제 등을 툭 치면서 야 뭐해 얼른 들어가 라고 재촉하길래 싫어 안 가. 형 혼자 들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야 그럼 뭐하러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따라갈 거라고 했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안 했잖아. 싫어. 아무튼 무서워서 싫어.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형은 혼자 씩씩 거리면서 폐가를 들어가게 되고 전 폐가 앞마당 화단에 걸터 앉아서 형이 폐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후레쉬를 켜고 건물 창문 쪽으로 좀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형이 잘 보이라고. 건물 안에서는 형이 막 문을 열고 닫고 뭐 또 뭘 건드렸는지 스르륵 탁 스르륵 쿵 하구나 집기 같은 걸 막 건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는데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라서 정말 잘 들렸어요. 아마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도 들릴지도. 형 마을 사람 자다 깨게 살살 다녀 그랬는데 못 들었는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때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더군요. 고양이가 내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물로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찌끄덕 찌끄덕 하는 계단 밟는 소리가 건물 왼편 방향에서 들렸고 그때 제가 눈치를 챘죠. 형이 나 겁주려고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 형이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지금 올라가는구나. 조금 있다 2층 창문을 열고 야! 하고 나를 놀래키겠지. 그럼 난 더 놀래켜야지.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놀이 있죠. 후레쉬 앞부분을 턱 밑에 갖다 대고 괴면 후레쉬를 키면 그 상태에서 얼굴이 막 귀신처럼 보이는 거. 그걸 시연하고 있었죠. 근데 1층 거실 창문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순간 휙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분명 계단 소리 들었는데 형이 2층으로 안 갔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층에서 형이 창문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하고 저를 놀래키는 게 보였는데 그때 1층에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알려줘야 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1층에서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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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구두발 소리가 들렸고 저는 겨우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형 빨리 도망가 형 사람이 있어 그러고 2층을 올려다보는데 2층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형이 저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토끼 눈처럼 놀란 표정으로 동상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뭐해 도망가. 그러니까 계단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찌그덕 똑깍 찌그덕 똑깍 1층에 있는 사람이 이미 2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찌그덕 찌그덕 계단 밟는 소리가 계속 들리었고 형은 2층에서
동상처럼 굳어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막 미치겠더라고. 그러다가 형이 야 튀어 도망가 하면서 2층 창밖으로 막 뛰어내렸고, 그때 2층 창밖에 성인 여자가 삐딱한 자세로 고개를 내밀고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걸 잠시 보게 된 건데, 긴 생머리에 소름 끼치게 하얀 피부에 중년 여성 같아 보였는데 실룩실룩 하면서 입꼬리가 기미까지 찢어진 그 긴 입으로 웃는 표정이 너무 기괴해서 소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형과 저는 그때부터 막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막 뛰는데 등 뒤에서 구둣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뛰는 내내 등 뒤에서 계속 들리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일정하게 들리다가 점점 더 그 템포가 빨라지는 겁니다.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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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탁탁탁, 그 소리에 달아나면서 막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그 소리가 저에게 가까워져 오는 순간에 뒤에서 그 존재가 제 어깨를 덥석 잡는 게 느껴졌고, 그때 제가 화들짝 놀라서 넘어져서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넘어진 저를 향해 형의 내민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서 일어나려는데, 형이 아닌 아까 그 입이 길게 찢어진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웃고 있는 거예요. 실룩실룩 하면서 으악 하고 손부리치고 막 도망가는데 제 뒷덜미를 또 잡는 거예요. 그리고 형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나야 형이야. 그래서 다시 보니 형이었습니다. 잘못 본 거죠. 일단 그 자리에 서서 헥헥 거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숨을 어느 정도 고르고 나서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데, 형이 그때 쩔뚝쩔뚝 하면서 으악 하고 막 비명을 질러댔어요. 알고 보니까 2층에 뛰어내릴 때 그 충격으로 다리를 삐었던 것 같아요. 형 차 타는 데까지 걸 수 있겠어? 업어줄까? 그러니까 형이 바지를 쓱 걷어서 발목 양말 속을 막 뒤적이더니 토끼 눈처럼 놀란 표정으로 아 큰일 났다, 택시비 10,000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절 뭐 휴대전화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저도 그때 이모 댁에 도착해서 지갑을 놔두고 놀러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뭐 폐가까지 갈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때 제 주머니에 있는 거라곤 회수권 뿐이었는데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버스 시간도 끊겼고, 그렇게 길가에서 막 그 풀숲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는, 날이 밝으면 형을 얻고 버스라도 타러 가면 되는데 어떡할까. 다시 마을로 가서 막 민폐짓을 해?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집 전화라도 좀 서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형 아까 도망올 때 2층에서 내 말 못 듣고 왜 굳어 있었어? 그러니까 형이 너 겁먹을까봐 얘기 안 할래? 괜찮아 형, 뭔데? 너가 앉아있던 화단 뒤에 남자 귀신이 보였어. 그게 막 너에게 다가와서 막 너 머리를 막 핥혀뜯고 막 머리를 때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헐 진짜? 어째? 머리가 아프더라. 형 2층에서 우리 내려다본 아주머니 혹시 봤어? 그니까 형은 난 못 봤는데 형 그게 사람일까? 그러자 형이 사람이 왜 거길 살아? 아마 사람이 아닐걸?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막 닭살 돋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타박타박 걸어오는 아저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니 가까이 있어 보니까 단아한 한복 차림의 전형적인 할아버지셨는데, 길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추시고 저희를 딱 쳐다보더니 대뜸 총각들
어디 다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요 아랫마을에 다녀왔어요. 그리야. 근데 뭘 달고 왔네.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어? 이 시간에? 아, 네. 형님이 다리를 다쳐서요. 버스도 끊기고. 근데 우리가 뭘 달고 왔나요? 되물으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런 말씀은 없으시고 뜸을 들이시다가 근처에 내 집 있으니까 하룻밤 묵고 가. 그러시더군요. 아,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형을 부축해서 할아버지를 따라 몇 발자국 걷다 보니까 바로 그 근방에 농막 수준의 집이 한 채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저와 형은 어쩌다 보니까 한 방에서 한 이불을 쓰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 뭘 달고 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때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지 말고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원참. 그래, 자네 형 등에 애기가 엎여 있어. 예? 애기요? 응. 그 애기가 바로 자네가 다녀온 2층 집에 살았던 최씨 늦둥이야. 네? 진짜요? 걱정 마. 감기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곳을 벗어나면 못 따라와. 순간 얼어버린 채로 대답도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자네들 다녀온 2층 집이 있지. 그 집에 김씨 부부가 10년 전에 살았었지. 근데 김씨가 사업이 부도가 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술김에 막 농약 먹고 안 좋은 선택을 했어. 뒤이어서 아내는 미쳐가지고 2층에서 아이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참. 괜히 얘기했구만. 불쌍한 것들. 이게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내 입이 보살이야, 보살. 말 나온 김에 자네들 한마디만 더 함세. 자네들 자고 일어나면 길가로 나가면 경운기 한 대 지나갈 거야. 그거 타고 집에 가면 돼. 그러시죠?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죠? 나? 궁금해야? 나 이 마을 지키는 신. 네? 그럼 터주신이세요? 놀랬나? 농담이야, 농담.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하고 한방에서 자니 좋네. 잘 자게. 고단해서 난 이만. 전 그때 할아버지가 그냥 말씀 많고 농담하길 좋아하는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바로 피곤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한참을 잔 것 같은데 형이 저를 깨워서 잠을 깼는데 눈 떠보니까 제가 누워있던 곳이 할아버지 집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제 있던 그 자리 그대로 풀숲에 누워있는 거예요. 형 말로는 제가 얘기하다가 잠 들었대요. 3시간 정도 잠을 잤대요. 형은 제가 잠드니까 이제 불안해서 계속 뜬 눈으로 날밤을 지샜다고 했는데, 그때 형에게 제 꿈 얘기를 해주니까 형이 말없이 제 등 뒤를 가리키더군요. 저기 큰 나무 있지? 너 꿈에 나오신 분이셔. 얼른 절하고 와. 그래서 보니까 서당나무가 보였는데 저는 형 말대로 큰 절을 드리고 왔죠.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에서 타다다다닥 하는 그 경운기 소리가 들렸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신기했죠. 경운기 탄 아저씨가 나가는 길에 저희들 택시 잡히는 곳까지 태워다 주셨고요. 그때 새벽 이른 시간이라 버스가 안 올 텐데 하시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집 앞에 떨어져 있길래 주었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겨우겨우 이모댁으로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